반갑습니다.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주주님들. 이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자회사의 눈부신 성장성을 크게 눈여겨보셔라. 자회사가 현재 변압기 독과점을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마트가 아닌 전력스마트로 부르자라고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알아볼 이야기는 이제 자회사의 이런 성장성은 어떻게 되고 기술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봤을 때 이 변압기가 현재 수요가 많다라는 이유도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AI에 따른 이 데이터 센터 급증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회사의 변압기, 이 시장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의 연간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바이오스마트의 성장성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이제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좀 떴습니다.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 인프라 핵심 소재 공급사를 인수 후에 매출이 250% 성장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자회사 TCT가 바로 전력 관련 자재 수요 증가로 3년 만에 매출이 250% 성장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이 12 물량에 우리가 좀더 이렇게 걱정을 크게 하는 것보다 현재 이 자회사의 성장성을 눈여겨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제가 느껴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매수 추천, 매도 추천 아니고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 12 물량도 다 빠져나감에 따라 앞으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런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된다 하면 이 바이오스마트 또한 추가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 자회사의 TCT 같은 경우 우리가 눈여겨보실 게 바로 효성중공업, LS전선, 대한전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대기업 전기 전력사들과 그리고 해외 수주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의 매출 성장성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사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도 선반영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과연 얼마나 갈지, 이 변압기의 수요가 얼마나 급증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는 방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블룸버그 신에너지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만 투자 규모는 20년 약 320조에서 30년까지 723조로 급증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50년에는 이제 850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 부분을 함께 보신다면 현재 중요한 건 이 매출폭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장 중에 있음에 따라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1분기 실적 발표일은 좀 추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하면, 그리고 실적 발표일을 알게 된다 하면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죄송합니다. 기침이 많이 나와서, 이제 자회사 TCT 같은 경우 CTC 초고압 변압기 핵심 소재를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5개, 베트남 1개, 총 6개 공장으로 이 생산 라인 구축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라는 거죠. 왜 키포인트냐?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공급량이 받쳐줘야 매출폭도 우리가 좀 더 이 성장성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이 생산 라인을 이미 다 구축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수요 급증에 있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CTC 같은 경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무상소동 건선을 쓰는데요. 이제 동소재에 절연 물질을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서 이제 초고압 변압기나 모터, 발전기 등의 이제 중전기기에 코일 형태로 연속해서 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스크랩 변압기와 큰 차이로 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수명도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C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가전기업이 국내에서 두 곳이 있어요. 바로 비상장 기업인 이 상돔이라는 기업하고 또 유일하게 상장된 이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 TCT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바이오스마트가 좀 추가적으로 좀 급증하지 않을까, 좀 추가적으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캐파 자체도 이 더욱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 같은 경우 2200톤에서 2023년 같은 경우 이제 3만 톤까지 늘어났다. 약 50%의 캐파가 증가하였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왜냐? 이 캐파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니까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이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크게 눈여겨봤을 때 이 한국 변압기 같은 경우 연간 수출액이 21년까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서서히 이 AI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 주목이 서서히 추가적으로 되면서 22년부터 23년 추후로 이 성장성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동안 이 성장성이 2010년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CTC 변압기를 독점하고 있는 이 가점을 하고 있는 이 바이오스마트의 자회사 TCT가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재료가 좀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실적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무엇보다 이 자회사 TCT 같은 경우 2009년에 국내 최초로 이 400kV 전력 케이블용 이제 멜전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제 에나멜전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쿠웨이트와 이 뉴질랜드의 대규모 초고압 지중 정력망 구축 사업도 핵심 소재를 좀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정력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열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 소재를 이미 성공적으로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국내 최초로 심지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력 입증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력 대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크게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일본의 도시바와 프랑스의 알스톰, 독일 지멘스 등 전 세계 다국적인 이 기업들과 탄탄한 거래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실 때 현재 이 주가의 모습을 보면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주가가 마감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사모펀드의 이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주가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때 당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짓게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자회사의 TCT의 이런 중요성과 그리고 이 AI 전력에 대해서 부각이 될 경우에는 주가가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21선 탁 타고 흐름을 크게 일어난 것을 보아 21선의 지지 여부와 이탈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에서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 있어서 윗꼬리를 단 형태가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될 때 이 구간을 좀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이 전력 관련주들이 쉬었다 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흐름을 이어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이 모습에 있어서 주가가 쉬어갔다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줌에 있음에 따라
현재 이 시대가 이 AI 시대로 반도체, 전력, 이 다양한 분야로 굉장히 크게 퍼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라 이 전력 관련주가 또 다시 한 번 더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스마트의 중용성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 저항 라인 이 부분에서 이 상승되는 부분과 그리고 21선을 좀 우리가 크게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중요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AI 전력에 따라 뭐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 에너지를 전력 에너지로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변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얘가 제일 중심축에 있다는 겁니다. 변압기가 이 중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바이오스마트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슈 여러분들과 파헤쳐 보면서 이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